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 가로등막도 오늘 좀 뜨뜻하게 맞박도 좀 이렇게 좀 감쌌습니다. 오늘 가로등막이 무슨 얘기 하려냐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기는 자신이 자꾸만 없어진다. 아니 무언 사연을 얘기해야지 내가 알아듣지 했더니 입냄새가 심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자신감이 자꾸만 결여된다? 없어진답니다. 왜? 냄새가 나니까 자꾸만 이렇게 맡게 되고 뭔가 큰 병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서 아주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입냄새 좀 어떻게, 아니, 그 남의 입냄새를 내가 어떻게 고쳐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가장 좋은 건 남과 안 만나면 되잖아. 아니? 혼자서 그냥 살아. 산속에 가서. 그랬더니 막 또 쭈갈쭈갈 됩니다. 그 입냄새에 관한 이야기, 그냥 결론을 딱 얘기하면 소금으로 닦아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 이야기 보따리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유튜브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남의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기 죽을 병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남의 것은 금방 볼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얘기 또 있죠. 애들 커가는 건 보여도 나 늙어가는 건 모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으면 곳곳에 건강하지 않은 어딘가 불편한 증상을 외부로 나타냅니다. 그걸 통합해서 의학 용어로 전조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콧물 나. 그건 폐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요. 그 두드러기도 여기 허벅지부터 납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왜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허벅지부터 두드러기가 나는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동양의학적으로는 허벅지는 비위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건강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수없이 유튜브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꼼꼼하게 보셨다면 그냥 척 보면 다 이제 M미다가 딱 될 거예요. 그런 수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입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입 안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붓거나 피나거나 또 이빨이 빠지거나 입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의 건강 매체 헬스라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구강을 통한 건강 이상 유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안이 마를 때, 입안이 자꾸만 마른다는 것은 동양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이 약하다. 침샘에서 침이 나와야 되는데 침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강건조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서양의학적으로 구강건조증이라는데 이거 왜 건조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 해서 물 먹으면 물을 그냥 여기 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물론 물이 관여하는 것도 이 조절하는 것도 콩팥이 관여합니다. 꿀떡 넘어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침샘에 의해서 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구강 건조, 이 구강을 축축하게 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균을 죽이기 위한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침이 나와야 돼요. 물을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이형 당뇨인 경우, 콩팥 기능이 약해서 오는 당뇨인 경우에 목이 마르고 손발 저리고 시야가 흐릿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형 당뇨 증상으로서 목이 건조하고 소갈이 난다 그러죠. 딱 하면 그는 당뇨병이 의심되니까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거예요. 술, 담배 먹고 겉은 멀쩡해요. 멋있어요. 딱. 근데 얘기할 때 보면 이빨이 보이잖아. 에? 근데 이빨이 누리끼리해. 금방 닦았는데도 이빨이 누리끼리해.
거기에 또 이 담배를 펴가지고 이 사이, 이빨 사이사이가 시커먼 게 껴있어. 그러면 그냥 베려버린 거야. 끝난 거야. 거래 안 해. 딱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원인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면, 여드름 치료제, 테트라시클린 같은 이런 항생 물질이 들어있는 약을 먹어도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 치료를 위한 구강 청결제를 이렇게 활용을 해도 역시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어도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어쨌든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면 입안의 염기 농도와 산도, pH 농도가 망가집니다. 흐트러져요. 그러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이 된다. 그래서 산도와 알칼리도, 이 pH 농도가 정상적인 이 농도에서 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치아 변색이 되고 있다는 것은 pH 농도가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신 분처럼 심한 입냄새, 요거는 위장병, 또 소화불량, 또 간질환 같은 이런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입냄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시커무리한 냄새가 나는 것은 간이 약할 때, 그 다음에 그 불냄새, 재냄새, 그 재냄새가 나는 그런 이 냄새가 좀 퀴퀴한 그런 것은 심장 기능이 약할 때, 고른 참외 같은 냄새가 날 때는 요거는 비위장이 약할 때,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비린내 같아, 비릿해 나는, 피비린내처럼 비릿해 나는 거, 이런 것은 폐대장이 약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똥꾸락내, 발꼬락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콩팥이 약할 때 나는 거니까, 입냄새를 잘 냄새 맡아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오장육부상으로 어디 기능이 약해져 떨어져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로도 오장육부의 기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비위장이 약해서 입냄새 날 수 있어요. 또 담배 펴도 그렇잖아요. 그 담배 펴도 냄새,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구수한 냄새라 하잖아. 나이 먹어봐. 50이 넘어서 그게 구수한가? 그리고 또 2시간 이내에 어떤 음식물 냄새나 이것은 위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었거나 또 다음날 아침에 퀴퀴한 냄새, 그 냄새라는 것은 요거는 콩팥 기능이 약할 때라는 입냄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빨이 마모되는 거, 요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갈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마모됐다. 그것은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한 증상이니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좀 마음의 여유를, 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콩팥이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또 간이에요. 그래서 두 장기의 기능에 약해지면 이런 이갈이가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좀 풀고 명상을 좀 하거나 따뜻하게 족욕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정리하면 입 전체는 위장이 관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 세부적으로 보면 그건 콩팥이 관여하고 이 혓바닥, 그거는 심장이 관여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입냄새 원인을 찾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2시간 이내에 먹은 음식물의 냄새는 위장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음식물, 우리가 식도 여기서부터 목구멍에서부터 요 위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식도가 약 22cm 정도 돼, 길이가. 요걸 이 연화작용해서 꼴록꼴록꼴록 넘어가. 근데 요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딱 떨어질 땐 이게 분문관략근이라 해서 요게 딱 떨어지고 나면 이 위장에 있는 음식물의 냄새가 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분문관략근이에요. 우리 싱크대에 이렇게 물 내려가고 냄새 못 올라오는 차단제,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간과 관련돼 있어요. 위장은 음양오행상의 음식물 저장고니까 이건 토야. 그리고 요거 분문관략근, 요 근육은 간이 관여돼 있어요. 그래서 간과 위장 기능이 약할 때 입냄새가 올라와요. 음식물을 먹은 이 냄새가. 아시겠습니까? 그건 2시간 이내에 냄새 나는 것은 간과 위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시간 이후에 수시간이 지났는데도 냄새가 진동을 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 화초가 죽어. 입냄새 때문에 형광등 깨지고 이래버리면 배려버린 거예요. 요거는 콩팥 기능이 약해서 여기 입 안에 침샘이 분비되지 않아서 입 안에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산성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이 pH 농도가 지금 산성도 쪽으로 기운다. 산성도 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몸이 조시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뽕 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들, 갓난 애들은 pH가 7.5입니다. 아주 강해요. 7.5예요. 우리 보통 체력이 7.3에서 7.45인데 이 갓난 애들은 7.5예요. 그만큼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금물에 딱 절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성인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갓난 애들은. 근데 나이 먹으면서 들쩍지근한 이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성질 들었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런 거에 오염되다 보니까 pH 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인들은 pH 농도가 6.5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다양한 냄새가 나타나요. 입에서 냄새가 나.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그리고 점막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치아가 손상돼서 충치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충치가 생긴다니 원래는 그래서 충치는 소금으로 닦으면 끝납니다.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 뭐야? 들쩍지근한 거 먹으면 충치 생긴다고 그러잖아. 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여기에 들쩍지근한 것이 음양오행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서 침샘 기능 아시겠어요? 침샘 기능을 어지럽힌 거야. 그리고 pH 농도를 약 산성 7.3에서 7.45를 유지해야 되는데 들쩍지근한 게 들어가면서 자꾸만 이게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결국 6.5 이하로 떨어져. 그러면 입냄새 나고 퀴퀴한 냄새 나고 왜 그 호레비 냄새 뭐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게 이 냄새예요. 농도가 자꾸만 옅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이 혈액의 pH는 7.4입니다. 우리가 7.35에서 7.45 그 사이로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척수액도 7.4. 그 다음에 이 침도 7.4가 돼야 되는데 술, 담배 먹고 무엇이 그 과자 나부랭이 주워 먹고 이런 사람들 가공식품 좋아하고 그러면 6.5 이하로 떨어지면서 입에서도 냄새 나지만 똥에서도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고 오줌에서도 지독하게 나고 땀에서도 지독하게 나고 모든 게 다 냄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목간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돼요.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혈액의 pH 농도가 7.4, 7.3에 7.45 정상적인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들쩍지근한 걸 많이 먹고 이 오염된 이걸로 인해서 pH 농도가 6.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레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얘기는 암 환자들은 pH가 4.5 이하입니다. 말기 암 환자는 7.4 pH 농도가 4.5 더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똥 냄새도 심하게 난다. 오줌 냄새 심하게 난다. 뭐 속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면 냄새가 심하다. 그건 어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간장독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pH 농도를 pH 4.5를 이렇게 pH 농도를 7.3에 7.45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천일염은 9.14요, 죽염은 11.04야. 알칼리도와 pH 농도가.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이 pH 농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짜게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고혈압 올린다고 어쩌고 지렁이 17번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입냄새 다 마찬가지야. 소금으로 닦고 소금에 절이면 그런 냄새 없어집니다. 다양한 성인병이 증가하는 이유고 한 해에 암 환자들이 33만 명씩 늘어요. 우리나라 지금 200만 명이 암 환자예요. 그걸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소금독에 빠지고 간장독에 절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짜게 먹지 않고는 암 환자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짜게 먹자. 입냄새 없애려면. 아시겠습니까? 화이팅!